대한 통합 결과 학교장 갖고 있는 오용호입니다. 자, 서브룩세이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루테이터 커프,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루테이터 커프만 운동시키기에는 또 서브룩세이션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죠, 사실. 임상에서 실제로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서브룩세이션이 생기는지 계속 따져보면 또 이 머슬 외에 다른 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 머슬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바로 타입 1 머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델토이드 머슬은 그 에이비덕션을 시킬 때, 그 논문을 보면 솔로 에이비덕션을 시킬 때 0도에서 10도까지는 스프라스피너스가 수축이 강하고 10도에서 180도까지는 델토이드 미들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스프라스피너스를 이렇게 리도카인을 맞춰가지고 마비를 시킨 다음에 에이비덕션을 시켰더니 에이비덕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0도에서 10도라고 하는 그 범위에 스프라스피너스가 가장 강하게 수축하긴 했지만 그 동작에 100% 관여하는 머슬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로테이터 커프 머슬은 타입 1 머슬이라고 합니다. 타입 1은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 머슬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서브룩세이션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얘는 타입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충분하지 않다. 안 된다는 아니고 오히려 클로즈 카이네틱 체인과 웨이트 베어링을 이용해서 치료했습니다. 타입 1 머슬을 치료한다는 건 아까 오늘 선생님 나오면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웨이트 베어링을 했을 때 발동되는 그 보크, 그게 진짜 타입 1 머슬의 액티베이션이에요. 근데 운동을 했을 때 타입 1 머슬은 인지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제 기능이 안 돼요. 타입 1 머슬은 비인지 기능이고 서포트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서포트를 했을 때 제 기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 로테이터 커프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만 서브룩세이션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아무리 이걸 강하게 만들어도 서브룩세이션이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인프라스피너스 머슬과 서브스피듈리스 머슬이 결과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로테이터 커프 하면 스프라스피너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서브룩세이션 치료할 때도 인프라스피너스 머슬과 서브스피듈리스 머슬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스피듈라가 그 윗케이지 면상에서, 이 면상에서의 에이비덕션은 어떤 머슬이냐? 이 머슬들이 담당하고 있다. 근데 정확한 코로나 플레이에서의 에이비덕션은 스프라스피너스 머슬이 담당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동작을 쓸 일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스피듈라 면상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 머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브스피듈리스 머슬과 인프라스피너스 머슬을 잘 컨트롤 하셨을 때 서브룩세이션이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보자. 그런 거죠. 그렇죠? 스프라스피너스도 해보를 해봤더니 인설션은 하는데 3개의 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3개의 별 중에서 엔테리어 파트와 미들 파트가 힘이 세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엔테리어 파트와 미들 파트의 액티베이션이 더 잘 되는 각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프라스피너스는 이거다 라고만 아는 거와 3개의 별로 나눠져 있는데 엔테리어와 미들이 가장 빈도수가 높다 해서 이거를 이만큼 땡겨주는 거야. 치료의 어떤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밀함을 좀 많이 아실수록, 그래서 아주 조금의 조절만 해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중에 아주 대단한 걸 보여드리는 건 없거든요. 정확한 걸 보여드려요. 정확한 거. 정확하게 했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연구를 했더니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졌더라. 자, 엔테리어와 미들이 가장 높은 수치로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엔테리어 스트립, 한마디로 엔테리어 파트가 가장 높은 힘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미들도 그렇다. 포스트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낮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스케플러스 파인이거든요. 스프라스피라투스 이렇게 인프라스피라투스 보시면 스프라스피라투스가 여기 이렇게 붙고 스프라스피라투스가 약간 앞에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밸리가 크기 때문에 이 폴라 플랜에서 그 근전도가 더 세게 나오지만 인설션은 사실은 스프라스피라투스가 더 이게 레서티 버클인데 이 그레이스 버클이고 바이스피탈 그룹인데 더 앞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과 이 스프라스피라투스 중에서도 여기 붙어 있는 이 파트, 요 인프라스피라투스 그렇기 때문에 스캡션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스캡션을 했을 때 가장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가장 그 활동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학적으로 활용사변형법을 써가지고 가운데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또 머슬학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시면 팔 갖고 설정할 때 유리하죠. 저는 저연차 때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팔을 어디에 놓고 치료하는 게 좋은지 너무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결국은. 맨 처음에 평행사변형법을 찾다가 나중에 해부하고 아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여기 요 사이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강의를 해드려요. 레서티 버클과 그레이스 버클 비슷하게 붙는데 하지만 엔테리어 파트는 좀 더 레서티 버클 쪽에 더 가까이 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까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랑 비슷한 어떤 펑션이 또 나올 거예요. 그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인서션 레서티 버클이잖아요. 거기서 또 스프라스메이트스가 어떤 함흥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쪽 파트의 치료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 쓰지 못했던 인프라스메이트스와 서브스케플라리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료를 잘했을 때 서브리테이션 고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 이건 인프라스메이트스인데 인프라스메이트스도 두 개의 결로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는 메인은 아주 두껍고 서브는 아주 얇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인프라스메이트스는 또 여기서 힘이 아주 강하게 발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픈 사람 많죠? 그 어깨뼈, 스티플라의 밑에 부분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이따 제가 TP 찾기 해드릴 텐데, TP가 더 많이 붙는 이유가, 여기 TP가 많이 생긴 이유가, 그때 역시 스페리어 파트와 인페리어 파트로 나눠진다. 스프라스메이트스, 인프라스메이트스, 그레이터 버클의 앞쪽은 스프라스메이트스가 차지하고 있고 뒤쪽은 인프라스메이트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의 회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미치겠죠. 그죠? 서브스케플라리스무스도 어퍼 파트와 로어 파트. 근데 로어 파트는 더 어퍼 파트와 로어 파트의 역할이 다른데 휴머러스 포지션이 좀 다르다. 그 로어 파트가 더 우세하다고 해요. 제가 이 허리지탈 에이더스 어덕션을 할 때 펑션인데 어퍼 파트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퍼 파트보다 로어 파트의 근전도가 더 세죠. 여기도 어퍼 파트보다 로어 파트가 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다행히도 제가 다행인 점은 제가 치료를 계속 하면서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치료도 알려드린 건데 우리가 치료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서브스케플라리스 것들은 대부분 로어 파트밖에 안 된다. 그 위로는 좀 가기가 좀 어려워.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 중요한 데를 다행히 컨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